AI 추론 코스트. LLM 모델들 엄청나게 큰 거 돌릴 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댓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2년 동안 AI 추론 비용이 99.7%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AI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매우 핫한 AI 리포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벤처 캐피탈리스트죠. 메리 미커가 최근에 발표한 바로 이 트렌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원래 옛날에 매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던 보고서를 쓴 이 메리 미커가 6년 만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 분량만 해도 지금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340페이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산업 분석이라든가 기업 분석, 트렌드 분석 이 모든 곳에서 이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인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재밌거든요. 저도 그렇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급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짚어드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링크도 달아 놓을 테니까 원본 문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임의로 이것저것 뽑았기 때문에 한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챗GPT입니다. 챗GPT가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요거는 뭐 널리 알려진 내용이죠. 저를 포함한 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이 챗GPT 유저 그로스를 최근 2025년 4월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특히나 최근에는 갑자기 이렇게 폭증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죠. 이때 막 지브리가 있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차 이거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2년 반 만에 월간 사용자 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월간 사용자 수인데 8배가 증가해서 현재 8억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최대 10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뒤쪽에 찾아보니까 나라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나와요. 탑 10 컨트리의 인도가 13.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USA가 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사실 우리나라 유료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 거의 미국 다음이다라고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이어서도 재밌는 게 연 단위로 봤을 때 검색 양을 비교한 건데요. 지금 파란색 점선이 이게 구글이에요. 구글 서치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빵 뛰어오르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뛰어 올라서 연간 서치량이 빌리언이죠. 이거 빌리언이니까 5조 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2년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구글이 11년 걸릴 게 챗GPT는 2년 만에 됐다. 이게 5.5배나 빠른 기록으로 1일 검색량 10억 회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빨리 됐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챗GPT 앱과 관련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챗GPT 앱에 시간을 보내는 미국 기준의 액티브 유저 수를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202%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유저 사용자 수, 뭐 그 다음에 구독자 수, 아무래도 사용자 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까 보여드린 거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구독자 수도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올라간다. 사용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뭐 늘었겠지라고 보면 되지만 이게 그래도 오픈AI가 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챗GPT의 연간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요 수치가 37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AI 붐을 챗GPT가 일으켰으니까 요렇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일단 인프라를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했죠. 요거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는데 우선 보고서 초반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둘 테니까 찾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페이지에 빅6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빅6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AWS only, AWS가 매출이 제일 크지만 그 다음에 메타까지. 여기 테슬라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 빼고 빅6 기준으로 봤을 때에 케이펙스로 투자를 하는 비용들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껑충 뛰었다. 이 기업들이 원래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됐고 지금 더 많이 투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케이펙스 관련해서 빅6의 케이펙스가 얼마 썼냐라는 것들을 2024년도부터 보면은 정말 참 꾸준히 정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빌리언이잖아요. 파란색 바를 보시면 되는데 빌리언 기준으로 100빌리언이 초과되던 시기가 2022년도였습니다. 10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와 진짜 어마한 돈이죠. 이들이 케이펙스를 계속
투자를 하면서 요 빨간 선은 지금 제타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생성이 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투자하는 만큼 어마무시하게 생성하고 있죠. 지금도 AI가 생성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여기도 나와 있죠. 데이터 볼륨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CAPEX가 더 많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생성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스토리지에 저장도 해야 될 거고 거기 또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온갖 그 더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나 많이 증가하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1위도 먹어보고 온갖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재밌는 차트가 있는 게 요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이 28배나 늘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많이 성장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파란 색깔은 빅테크 기업들 빅6가 투자를 했던 그 R&D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빨간 색깔 엔비디아의 매출이 계속 어마무시하게 빡빡빡빡 증가하는데 최근에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GPU 사태. 근데 이 엔비디아도 최근에 좀 꺾이는 게 중국의 뭐 공세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또 중국의 자체 칩 설계 쪽에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화웨이가 CM384 같은 그런 것들 개별 GPU의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합쳐가지고 막 빡세게 돌리겠다. 이게 또 에너지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가 좀 이제 구축이 안 되고 그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돼서 우리나라 다양한 그 전력망 수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매출이 좋아지고 뭐 이런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중국은 우리가 맨날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서 이제 인식이 안 좋은데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엄청나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수력 발전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놓고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없는 나라거든요.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가 많이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성능을 이제 다 넣어서 때려 넣을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은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중국의 산업용 로봇수를 한번 봅시다. AI라고 하니까 그냥 뭐 LLM 관련된 내용만 있나 이렇게 싶지만 로봇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하나 이거 다 콘텐츠로 만들어도 다양하게 다룰 내용들이 많은데 자, 차이나 AI 하면서 Industrial Robot Installed Base 산업용 로봇이 나머지 세계에 깔린 로봇보다 로봇을 초과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23년 기준인데 2024년까지 가면 이게 더 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만큼 자동화와 제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첨단 산업에서 이제 중국이 뭔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강한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섬유라든가 옷 제조라든가 이런 산업용 로봇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오랫동안 전 지구적인 공장의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있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제조업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10수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름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빨리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제 오픈 소스화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런 것도 있겠죠. 빅테크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픈 소스화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딥시크 나오고 크웬 나오고 막 그 난리를 치죠. 실제로 GitHub 관련해서 이거 보면은 16개월 동안 175%가 늘었습니다. 저장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색깔 보시면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모델도 모델이지만 AI 관련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도 급격히 증가를 하죠. 그 증가의 시점이 됐던 게 바로 챗GPT였더라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된 개발자들 이런 에코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 달의 처리 토큰 수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50배가 늡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좀 약간 민망할 정도예요, 사실. 2024년 5월에서 2025년 5월. 그만큼 구글이 제공하는 제미나이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걸 요청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메타 라마 같은 경우에는 오픈 모델로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오픈 모델로 나가버리죠. 얘 자체가 또 12억 번을 다운을 받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12억 번 다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생에서 나온 그러니까 라마라는 정말 성능 좋은 모델을 가지고 와서 파생해서 만든 모델이 10만 개가 넘어요. 오픈 모델의 힘이 바로 이런 거죠.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 에코시스템 구글도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하는 것이 그런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튜닝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 오픈 모델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해자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S&P 500 컴퍼니라 해가지고 AI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분기 어닝 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구글 발표 때 AI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는지 카운팅도 한다라고
이게 밈으로 돌고 했는데 S&P 기업의 50%가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AI가 핵심이라는 거는 이 정량적인 지표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픈 AI와 결탁해서 열심히 부스팅하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AI 사업 자체가 연간 130억 달러 규모로 2023년 대비해서 175% 성장합니다. 이게 사업 분야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 큰 기업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게 실제 기업의 매출화가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애저를 갖고 있으니까 그 기반으로 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새로운 스타트업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커서 같은 기업들. 이 커서 AI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25개월 만에 연 매출 1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성장합니다. 3억 달러 여러분. 또 여기서 나오는 빅6 얘기만 하면 서운하니까 또 자율주행도 한번 가볼까요? 우선 지난주 구글 I.O. 갔다 오면서 저도 이 웨이모를 직접 봤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 이게 차가.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이드쉐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20개월 만에 27%까지 올랐어요. 그전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을 대체를 해가는 수순이라는 거죠. 이 가파른 기울기를 보십시오. 얘 점유율을 깎아먹으면서 웨이모를 탄다라는 거죠. 실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거기다가 바로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율주행을 해서 모은 이 마일 수가 누적해서 봤을 때에 33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누적 마일리지를 100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억 마일을 지금 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행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면서도. 거기다가 여기서 또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글로벌리 이 궤도 위성 이쪽의 런치 마켓 쉐어가 약간 죽을 뻔 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면이 웃긴 게, 자, 스페이스X를 별도로 뒀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서도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마켓 쉐어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를 제외한 미국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과반을 넘었죠. 스페이스X가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이 마켓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빠르게 따라잡죠.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보이십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쟁도 하고 예전의 냉전 시대와는 다른 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 나왔는데, 야, 이거 보십시오. AI 추론 코스트. LLM 모델들 엄청나게 큰 거 돌릴 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댓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나온 다음에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근데 이 세로축이 놀라운 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게 리니어하게 떨어진 거 보이지만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AI 추론 비용이 99.7%나 감소를 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감소를 했죠. 앞으로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추세를 따를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추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딥시크 같은 것도 등장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GPT-4 이런 것들까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요것도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10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그냥 10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실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려면 추론 비용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볼타, 암페어, 호퍼, 블랙에 엔비디아 기준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실제로도 이 10년 동안 토큰당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10만 5천 배나 감소했습니다. 예전에 방만하게 썼더라고 감안하더라도 10만 5천 배나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감소했죠. 이렇게 빅테크들이 이끌고 있고 비용 감소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죠.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거 줄이는 대로 다 돈을 버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LLM 컴피티션 하면서 XAI 그런 얘기도 나왔고, 여기 서로 막 싸우다라는 거죠. 막 이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미나이, 코파일럿, 엔트로픽, 오픈AI의 2025년 5월 19일 제가 구글 I.O. 갔다 왔을 때죠. 진짜 이때 구글 제미나이 관련해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만 나온 내용들만 해도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뭐 다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이렇게나 많이 변했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더 저는 궁금하고, 저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언리얼텍에서 이렇게 영어로 된 버전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짧은 소식들, 짧은 영상들 이렇게 올려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